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 탈모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탈모 환자일 만큼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중년 남성의 고민으로 여겨지던 탈모가 최근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외모가 중시되는 현대사회, 갑작스런 탈모는 심리적 위축과 더불어서 심할 경우 우울증 그리고 대인 기피증을 생기게 하는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데요. 하여 풍성한 모발을 지키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탈모를 주제로 한 온에어 닥터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두피에는 약 8만에서 12만 개의 모낭이 존재하며 매일 50개에서 100개의 머리카락이 탈락하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0.3mm씩 성장해 대개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모발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3단계 성장 주기에 따라 자라고 빠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탈모되는 모발은 성장 주기에 이상이 생겨 성장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모발이 얇아지며 탈모로 이어지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하루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는가 하면 모발에 윤기가 없고 가늘어지며 탄력 없고 잘 끊어지고 부쩍 머리숱이 줄어들었다면 탈모를 의심해야 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탈모 환자, 현대인의 흔한 고민이 됐는데요. 지키고 싶은 풍성한 머리카락, 탈모의 진단부터 치료, 예방,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주변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탈모를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요. 오늘 탈모에 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탈모의 원인 그리고 종류 좀 살펴주시죠. 네, 탈모증의 원인 종류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드로겐 탈모, 그다음에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요 세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안드로겐 탈모인데, 이거는 이제 남성형 탈모 또는 여성형 탈모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탈모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은 이제 유전적인 소인과 남성 호르몬이 작용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마 앞쪽 헤어라인이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정수리 쪽이 약해지는 패턴을 보이게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특이하게 앞쪽은 유지가 비교적 되는데 정수리 쪽이 약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휴지기 탈모는 이제 어떤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출산이나 수술 같은 신체적인 스트레스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머리카락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두피 전체적으로 빠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패턴을 보이는 탈모인데, 흔히들 환자분들이 우수수 너무너무 빠진다 머리가,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대개는 근데 이런 탈모들은 원인이 되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들이 해소가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는 또 저절로 회복되는 확률이 좀 높은 그런 탈모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형 탈모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보통 이제 동전 모양으로 몇 군데 정도 이제 모발이 갑자기 빠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고, 원인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스트레스 이것도 상황을 겪고 나면 그 이후에 조금 더 빈도가 높아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또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뭐 흔히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제 탈모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스트레스 상황, 심각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심한 다이어트 같은 거,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이제 식습관, 수면 패턴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악화 요인이 되겠고요. 또 갑상선 질환 같은 이제 기타 여러 신체적인 질환들도 탈모를 좀 더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탈모 환자는 2017년 21만 5천여 명에서 2020년 23만 4,700여 명으로
3년 사이 약 2만 명 정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 탈모 환자 수를 살펴보면 40대, 30대가 각각 22%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20대가 21%, 50대가 16%를 차지하며 20, 30대 젊은 탈모 환자가 크게 늘면서 탈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바야흐로 탈모인 천만 시대입니다. 탈모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탈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덩달아서 넓게 퍼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이 탈모 환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세간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탈모가 없으면 안심해도 된다. 다양한 탈모 원인 중에 유전, 네. 가족력이 가장 크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팩트 체크해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까? 네. 네, 이유 설명해 주시죠. 이제 안드로겐 탈모를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큰 것인데 한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거다 보니까 부모 형제 중에 탈모가 있더라도 내가 탈모가 없을 수가 있고 없더라도 본인이 탈모일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느냐, 유전자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스위치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이런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심해진다. 사실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죠. 네. 어떻습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어차피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모발들은 어차피 빠질 모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일 머리를 감으나 2, 3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으나 전체적으로 탈락하는 모발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은 다들 이렇게 두려워하셔서 맞아요. 머리 감는 횟수를 조금 이제 간격을 좀 늘리게 되는데 네네. 그러다 보면은 두피가 청결하지 못해서 염증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고 염증이 발생하면은 탈모에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나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머리 감는 것은 오히려 이제 권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모가 두려워서 머리를 더 감지 않으면 탈모에 영향을 더 주겠군요.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을, 겨울에 탈모가 더 심해진다. 이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예,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탈모로 호소하는 분들의 이제 비율이 가을, 겨울에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병원을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뭐 일조량이나 또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 등과 이제 관련돼서 이제 모발이 갑자기 생장기 모발들이 휴지기 모낭의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면서 휴지기 이후에 이제 모발이 탈락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탈모를 고민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분 만나보겠습니다. 탈모 고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먼저 두피 진단기를 이용해 환자의 전반적인 두피 상태를 체크합니다. 초정밀 카메라 기기로 두피 환경을 확인하며 가늘어진 모발이나 비어있는 모낭 등을 확인하고 눈으로 보기 어려운 미세한 부분까지 보다 명확히 파악하죠. 두피 진단기를 이용해 정상보다 가늘어진 모발의 비율이 20% 이상 관찰되면 안드로겐 탈모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탈모 때문에 진료 보러 오셨는데 증상 느끼신 거는 언제부터 오세요? 올 가을경부터 머리를 감을 때 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시작해서 병원 갈 스케줄을 고민하다가 방문은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빠지는 개수 말고 혹시 뭐 가늘어진다든지 모발이 힘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네, 스타일링을 할 때 평소하고 조금 다르게 좀 얇다 보니까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아버님이 탈모가 있으신 것 같아요.
탈모는 연령과 성별, 환경에 따라 원인도 다르고 탈모의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탈모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원인에 맞는 맞춤 탈모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탈모에 따라 탈모증에 따라 좀 다른데요.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소인과 남성 호르몬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전적인 소인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먹는 약으로 피나스테라이드 제제나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제제가 있어서 둘 중에 한 가지 약물을 선택해서 꾸준하게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약을 같이 하루에 2회 정도 아침 저녁으로 도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남성들과는 좀 달리 먹는 약을 드실 수는 없으세요. 먹는 약이 남자들한테만 허가가 난 그런 약이기 때문에 바르는 약이 주가 됩니다. 바르는 약 성분은 남성분들하고 똑같이 미녹시딜 성분인데, 대신에 남자들은 5%짜리를 쓴다면 여성분들은 2%나 3%짜리를 사용해서 하루 2번 바르는 식으로 기본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휴지기 탈모의 경우에는 탈모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지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는 저절로 회복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좀 더디거나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바르는 약,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약과 그다음에 피부과에서 하는 이제 두피 메조세라피나 두피 CRP 같은 치료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그 모낭을 공격하는 면역 세포들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이제 주사 치료. 주로 흔히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을 희석한 거를 쓰게 되는데 1, 2주 간격으로 두피에 탈모 부위에 주사를 하면서 바르는 약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하고요. 정말 심해서 이제 전체 모발이 빠지는 전두 탈모증이 온다, 또는 거기에 준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면역 조절제나 전신에 투여하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탈모 원인에 맞는 기본 치료와 함께 두피 재생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수 레이저를 이용해 모낭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성분들을 피부 깊숙이 넣어주면 가늘어진 모발을 굵게 하고 휴지기 모낭들을 다시 성장기로 유도해 모발을 새로이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쯤은 꼭 알고 있어야 할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닥터스 픽인데요. 이득표 원장께서 탈모와 관련해 꼽은 닥터스 픽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제가 선택한 닥터스 픽은 골든타임입니다. 탈모에서도 치료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골든타임 같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꼽아주신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부연 설명해 주세요. 왜 꼽으셨는지. 네, 탈모 치료에 이제 좋은 방법들이 지금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거를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잘하면 더 진행되는 걸 최소한 좀 멈추거나 많이 늦춰줄 수가 있고, 또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두 단계 정도 전으로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골든타임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괜찮다, 관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팁 주셨지만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뿐만이 아닙니다. 가족력 있는 분들도 잠재적인 걱정을 좀 안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탈모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탈모가 의심되고 걱정이 되시면은 일단 근처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조기 시작하시면 요새 초기에 치료하면은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탈모 질환은 아니다,
걱정하실 건 없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탈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풍성하고 건강한 그 모발을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움 말씀의 피부과 전문의 이득표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악화될 수 있는 진행성 질환으로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탈모의 골든타임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